있지만. 네. 자,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아이템을 잡으신 건 뭡니까? 오늘 글쎄 지금 출마 선언한 하도 많으니까 요새. 공간의 정치학 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들하고 엮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탄핵의 판결이 굉장히 다시 이슈가 돼가지고 예. 조금 그렇지만 또 갑시다. 저는 뭐 다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일단 네. 오늘 준비한 아이템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네네. 그거를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좀 재밌는 사건들이 좀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하는데 있는데 네. 어디서 하느냐를 보고 이제 공간을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보시죠. 뭐냐면 일단 이게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다 리서치를 해봤죠. 한번 네. 누가 어디서 했나. 근데 사실은 지금 여권에서 더 많이 출마 선언한 거 아세요? 맞습니다. 새누리당에서 10명 정도 나온다고. 나온다는데 지금 출마 선언한 사람은 선호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5명 더 한다는 얘기죠. 바른 정당에서 두 명 네. 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실내에서 다 국회 아니면 도청 아니면은 뭐 어디 무슨 출판 기념회에 가서 하고 다 네네. 그랬어요. 근데 야권에서만 자꾸 밖에 나와서 해.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네요. 야권에서만 되게 아마 유일하게 나왔던 사람 밖에 나와서 한 사람이 박근혜 후보였을 겁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영등포 스퀘어에서 했는데 타임스퀘어에서 했는데 좀 그것도 참 이상하게 그때 생각을 했는데 왜 타임스퀘어였을까요? 그 상황에 난 그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광장은 훨씬 생각을 넓은 광장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영등포 스퀘어 같은 건 그건 완전 사적 공간인데 사실은. 네. 그게 아마 본인 마음에 더 들어서 그랬나? 나 그거 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아마 했어요. 이게 스퀘어라는 단어 때문에 광장이니까. 근데 일단 야권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는 이유가 뭘까? 야권이기 때문일까?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어요. 오히려 이제 이 민주 진보 이런 분들이 일단은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시민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밖에 나와도 두렵지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질문이 나와도 뭐 대답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단 밖에 나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좀 공개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그래서 보수 진영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절차와 형식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점을 두는 분이라 밖에서 이거 어수선하고 근데 그런 걸 싫어하는 것 이번에 같고. 남경필하고 유승민 위원 두 분이 네. 아마 국회에선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사실 밖에서 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 성향이 그분들 성향이. 근데 이번에 반기문 들어오기 전에 유엔 총장 들어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막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국회에서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으면 좀 볼만한 얘기거리가 좀 나올 수 있었을 특히 텐데. 남경필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이 좀 젊다 보니까. 글쎄 말이죠. 좀 색다른 곳에서 했을 법도 한데. 그럴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려면 어디서 했을 것 같으냐고. 네. 근데 아니 이제 왜냐하면 사실 하려고 그래도 마땅한 그렇게 장소가 장소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태까지 나온 데가 뭐 광화문에 세종대왕 앞에서 한 거는 손학규. 예. 그다음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덕수궁 앞에 누가.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 앞에 문재인 후보가 했었고. 지난 대선 때 했었고. 그래서 예. 또 그다음에 또 누가 했나. 거기는 이제 본인이 수감 생활을 거기서 했다고. 네네. 네. 그리고 땅끝 마을에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 또 김두관 후보가 했던 맞습니다. 적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바깥을 잘 다녀요. 바깥을 잘 다녔는데 이렇게 그리고 강금실 서울시장 후보가 정동국장에서 했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동국장에서 했는데 그때는 네. 그 스타일을 꾸긴 게 왜 청계천에 먼저 사진을 찍고 나서 거길 걸어가냐고요. 그래서 스타일을 되게 꾸겼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타일을 구겼다고 하죠. 표현. 아니 꾸긴 거나 네. 스타일을 꾸깃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번에 안희정 후보가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건 안희정 후보가 대학로에 가서 했어요. 대학로에 한 극장에 가서 했는데. 극장에 가서. 네. 대학로 오랜 터줏대감 중에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그 거기 선택을? 이제 대학로라는 그 거리 명칭 때문에도 좀 젊게 느껴지고 네. 실제 젊은 층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죠. 네. 네. 그리고 왜 했을까요? 극장이 많고. 극장이 많아서 일단은 인프라 때문에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따지면, 이번에 예. 했던 게 증문즉답이라는 거에서 한 4시간 동안 했거든요. 실시간으로 이제 질의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글쎄요. 그러면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데. 있는 극장을 찾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됐을 가능성이 높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대학로에서 한 게 처음이에요.
대학로에서 한 게 처음이고 증문즉답이라는 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야,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공간이요. 네. 그러니까 젊은데 또 낭만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가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은 않고 저는 굉장히 퓨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가 굉장히 굉장한 퓨전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가 지금은 이제 홍대 앞도 안 그러지만 굉장히 인디하고 네. 언더하고 굉장히 프리하고 이런 좀 속성이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판타지가 있는 데가 대학로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 그러니까 문화예술이 모여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글쎄요. 네. 실제로 모여 있고 그리고 소극장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연극인들 많고요. 대학로에서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크리에이티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퓨전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요새 안희정 후보가 하는 거 보면은 퓨전스러워요. 여러 가지가. 뭘 퓨전을 하셨을까? 증문즉답이라는 걸 가지고 나온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뭐 나올 때 또 도깨비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도깨비 OST를 틀고서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또 딱 또 포스터 하는 게 도깨비 패러디 한 걸 자기 부인하고 도깨비 패러디 한 걸 갖다가 또 이런 거 한 거 보면은 그리고 지난밤에도 어떤 TV 프로에 나와서 버스커라는 걸 해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 예능 프로가 있는데 예능 센스가 상당히 있으시대 보니까. 예능. 성장판이 열렸다고 요새 보내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열린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퓨전스러움 그런 걸 가지고서 대학로를 선택하신 건지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안희정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게 저는 세종시에서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정책 중에 하나가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를 아니고 광화문으로 나오겠다라는 건 너무 약한 것이다. 오히려 세종시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저런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희정 도지사가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낮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수도권을 굳이 출마 선언하는 지역으로 골랐을 가능성도 좀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딜레마인 거예요. 지난밤에 본인이 얘기하신 게 우리나라의 이 인서울이라고 하는 일종의 컴플렉스 서울에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런 걸 비판을 하시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할 수 없이 이 표를 얻으려고 그러면 지금 인서울에 들어와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학로라고 하는 이미지를 차용했죠. 솔직히 대학로라는 데는요.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의 27개 도시에 대학로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 근처는 다 대학로에는 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요새 만들어내는 정책들도 상당히 퓨전 이게 제가 아주 굉장히 좋게 표현해서 퓨전스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짬뽕입니까? 아니 뭐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거. 그런 게 좀 느껴집니다. 최근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주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안희정 도지사의 사례를 드신 것 같고 이재명 약 한 달 전에 얘기했으면 이재명 시장이 아니 그건 좀 따로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공장이라고 하는 거에 공장이라고 하는 공간에 숨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심볼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은 안희정 도지사의 이것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별도로 따로 다루시고. 별도로 하고.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도. 공장. 네. 그리고 이 공장이 사라져가는 공장의 시대의 공장에서 본인이 이제 공장은 공장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직공 출신이다 보니까 실제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다루실 줄 알았는데 일단 오늘은 이걸 다루고 오늘은 하고 이재명 시장님은 따로 다뤄드릴게요. 안희정 도지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그리고 앞으로 보수 후보들도 좀 앞으로 다른 후보들이 나오면 다뤄드리겠습니다. 아니 다른 보수 후보들 아니 왜냐하면 저는 좀 바깥에서 왜냐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공간의 이미지를 뭘로 생각을 하느냐고 그것을 자기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 하는 걸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출마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가끔 김어준 총수께서는 당시에 대학로에 왜 가셨어요? 벙커 할 때? 그때는 저렴했고요. 저렴해서 가셨다. 그것도 물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정도의 규모로는
굉장히 너무 비싸가지고 네. 하여튼 복잡한 사정이 있었는데 대학로도 좋죠. 예. 네. 분위기 자체도 분위기가 좋다는 거는 대학로가 처음 지금의 분위기를 가졌던 그 주말에 왜 교통통제를 아예 해버리고 네. 해방공원처럼 만들었을 때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이미지가 아직도 있어요. 대학로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대학로라는 게 참 아니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에요. 왜냐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 저는 이 자유공간이라는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네네. 자유공간. 그다음에 우리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그냥 오센틱한 데입니다. 네. 왜냐하면 누가 만들려고 그래서 원래 거기를 관해서 만든 거는 그냥 주거단지로 만들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자기네들 방식으로 바꿔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창조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센틱이 뭔지는 아시죠? 네. 굉장히 뭐 아는 척하고 네. 굉장히 왜냐 그런 공간이 잘 없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제가 그 퓨전스럽다는 게 아까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보수적인 거하고 전위적인 게 막 섞여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건데. 상업화가 많이 돼서 아쉽기도 해요. 저는 근데. 물론이죠. 네. 근데 거기는 상업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안희정 지사의 요새 이 핵심 키워드하고 그리고 안희정 도지사가 상당히 또 저는 흥미로운 인물인 게 사실 그 충남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보수적인 데입니까? 네. 거기서 지금 도지사 지금 한 7, 8년째 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바꿔가는 그렇지만 본인의 심지는 굳은 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거하고 연결이 돼서 상당히 재밌는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어울리는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 그 서울 저기를 나와서 하려면 그거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요. 네. 아직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친박 지정 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선언을 하지.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출마 선언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김문수, 홍준표, 뭐 이왕구 이런 사람? 이현구 의원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말은 이제 그 바른정당에서는 출마 선언을 대부분 해버렸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철수 아직 안철수 전 대표는 출마 선언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 안 했습니다. 아직 안 지금 했군요. 제가 궁금한 게 안철수와 문재인이 어디를 고를 것이냐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틀림없이 장소를 상징적인 곳을 고를 그렇습니다. 텐데 네. 보수 진영에서는 대부분 이제 실내나 국회나 이런 자꾸 선택하니까 어디를 권하시는지 친박 진영에게 권하는 곳은 어디다. 그 숙제를 주세요. 나 그런 금방 못해. 청와대 앞에서 해야 하나요 이분들은? 여하튼 태극기가 큰 데서 해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태극기가 큰 데서. 태극기하고 성조기가 같이 있는 곳. 그런 숙제를 주시니까 굉장히 미 대사관아. 아니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이거는 네. 굉장한 생각거리인데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오늘 네. 여기까지 하고요. 참고로 오센틱은 고유한 진본인 그들만이 가진 뭐 이런 네. 뜻이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